겉보기엔 정말 완벽해 보이는 기계죠. 그런데 이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면 어떨까요? 오늘은 바로 이 최첨단 기술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보이지 않는 충돌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마치 한 편의 추리소설 같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. 배경은 바로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 개발 현장입니다. 이야기는 일본의 한 자동차 회사 다나카에서 시작됩니다. 이 회사가 정말 야심차게 회사의 미래를 걸고 만든 심차 프로토타입이 있었는데요. 막바지 테스트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. 모든 게 정말 순조로웠어요. 아, 이제 성공이 코앞이다 싶었죠. 그런데 가장 혹독한 조건에서 진행된 마지막 테스트에서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치명적인 결함이 터지고 맙니다. 아니,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이 타임라인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.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. 처음엔 기계 설계를 끝내고 초기 테스트를 시작했어요. 이때까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바로 이 세 번째 단계, 보이시나요? 새로운 브레이크 시스템을 장착하고 테스트를 하자마자 네 번째 단계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한 겁니다. 이전까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이 작은 변화 하나가 결국 모든 걸 망가뜨린 거죠.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. 소통되지 않은 변화. 조사를 해보니까요, 근본적인 원인은 단순히 부품 하나가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. 알고 보니 그 이면에는 서로 다른 엔지니어링 분야들 사이에 존재하던 조용한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충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한번 보세요. 기계 엔지니어들은 어때요?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구조, 그러니까 제어된 반응에 집중하죠. 반면에 전자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논리, 즉 제어를 시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.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.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던 거죠. 이건 그냥 누구 한 명의 실수가 아니었어요. 이건 조직 전체의 시스템이 무너진 거였습니다. 구동계를 만드는 팀이랑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팀이 평소에 얘기도 안 했고요. 개발하는 시점도 서로 달랐어요. 심지어 회사 분위기가 제어 시스템은 그냥 부차적인 거지 이런 식이었던 거죠.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각자 자기 분야에서는 완벽하게 일을 해냈는데 그 완벽한 조각들이 모이니까 재앙이 되어버린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근본적인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다나카는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완전히 새로운 협업의 청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. 다나카의 팀들이 풀어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.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소프트웨어의 변화를 기계 엔지니어들 눈에 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?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죠.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아키텍처 분석이었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제품의 모든 부분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 같은 거예요. 고객이 뭘 원하는지,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지, 물리적인 부품과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모두 담은 지도요. 마치 모두가 쓸 수 있는 공용 번역기처럼요. 다나카는 단순히 우리 이제부터 이 툴 씁시다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. 아주 근본적으로 바꿨어요. 첫째, 모든 기능과 부품의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시각화했고요. 둘째, 너무 큰 결정은 작게 분할해서 하나씩 처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프로펠러 샤프트 팀처럼 부품 중심이던 팀을 구동 시스템 플랫폼 팀처럼 시스템 전체를 보는 팀으로 재구성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협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일이 안 되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. 다나카가 얻은 이 교훈은요, 그냥 실패를 수습했다,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다른 회사인 야마다는 이 방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. 실패를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데 쓰기 시작한 거죠. 그러니까 야마다는 다나카처럼 문제가 터진 다음에 그걸 분석하려고 이 방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. 아예 처음부터 프로토타입 하나 만들기 전부터 이 아키텍처 분석을 활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미리 차단해버리는 겁니다. 정말 스마트하죠.
야마다의 최고 경영진은 이 방법이 단순히 엔지니어링 효율을 높이는 걸 넘어서 회사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봤어요. 복잡한 부품들을 통합하고 예측 불가능한 공급망 문제에 미리 대응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한 거죠. 이건 그냥 기술이 아니라 핵심 비즈니스 전략 그 자체인 셈입니다. 자,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, 자동차, 온갖 기기들은 앞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복잡해질 겁니다. 과연 우리의 협업 능력도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? 어쩌면 미래를 만드는데 가장 큰 도전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. 진짜 어려운 건 그 기술을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같은 언어로 소통하게 만드는 것, 바로 그것일 테니까요.